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2025년도 비아파트 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떤 완화책이 나왔고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다가 궁금하신 점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은 주저없이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전화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2025년도 비아파트 규제 완화 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완화 정책이 대표적으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비아파트 주택수가 제외된다라는 내용이죠. 보시면은 24년도 이후 그리고 27년도 사이에 준공된 이제 비아파트죠. 비아파트를 유상승계 받으면은 주택수가 제외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공시지가 1억 미만 아니면 상속주택 등 여러가지 내용 안에서 주택수가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6년이 부활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주택자 분들의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10년으로 인해서 조금 길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의 경우는 단기 6년을 통해서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세금 혜택을 보시면서 또 임대사업자를 마무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봤을 때 청약시 비아파트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게끔 변했죠. 그만큼 청약 점수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6년 5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다주택자 분들 그만큼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 안에 물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중과 적용해서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에서 굉장히 또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시청자분들이 중요하게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바로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가 되겠죠. 근데 이거 외에도 모든 경우의 수,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이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주택수가 제외되는데 그런 거 다 빼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주택수가 제외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24년에서 27년 된 준공된 비아파트를 유상승계했을 때 어떻게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 거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세금적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비과세 특례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택수가 제외되니까 이 주택은 없는 걸로 치는 건데 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를 받을 때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주택수에 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취득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십니다. 비조정 지역이 있고 또 조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취득세 세율이 또 틀려지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보유 주택수만큼 취득세를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주택만큼 취득세가 나오는 거고요. 2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2주택만큼 취득세를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내가 24년에서 25년 된 준공된 주택을 1주택 안에서 추가적으로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택은 주택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1주택 취득세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2주택이었다. 근데 이 주택
주택으로서 지금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되는 거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주택은 또 없어지는 겁니다. 이 주택만큼 취득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그만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취득하는 주택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유한 주택수만큼 취득세가 납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재산세는 동일하게 부과가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 중과 없고요. 1주택 기본 공제 12억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중과 같은 경우는 2주택 이하까지는 중과가 없습니다. 일반 세율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부터 종부세 중과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세율이 높아집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그런데 이 비아파트죠. 비아파트 준공된 주택을 취득을 하면은 주택수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내가 2주택에서 3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3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 적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 공제 12억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유주택이 1주택만 갖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데 여기에 1주택에서 플러스해서 요번에 비아파트 준공된 비아파트를 플러스 하면은 이게 기본 공제 금액이 얼마로 떨어지죠? 바로 9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9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다. 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당연히 이제 중과가 배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비과세 특례 적용은 안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다뤄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이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공시가 1억 미만 오해와 진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전멸했다시피 할 정도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곽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는 없지만 아직까지 서울 외곽 쪽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 아직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게 주택수에서 싹 다 빠진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가 일부분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꼭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취득세 부분이죠.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주택수가 빠집니다. 내가 3주택을 갖고 있던 100채를 갖고 있던 200채를 갖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사게 되면은 무조건 1%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도 우리가 취득세 부분에서는 4.6% 동일하게 취득세를 납부를 하죠. 그렇죠? 그거와 동일하다. 취득세는 무조건 1%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납부가 된다라는 점. 보유세 납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나는 보유세 납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유세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도세 관련해서는 해당 주택 팔 때만 중과가 배제가 되는 겁니다. 해당 주택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팔 때 이때 중과가 제외가 되는 거고, 이제 내가 보유했던 그 전에 보유했던 주택, 이 주택을 팔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그때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중과 적용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재개발 관리 처분 이후에는 입주권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속받은 주택, 이제 상속받으면은 이제 솔직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유세 및 양도세 5년 동안은
이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죠. 나이라든가 지분을 내가 몇 프로 갖고 있느냐, 공동 지분일 때, 그리고 주택수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이 몇 채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비아파트죠. 비아파트 거래를 이제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이제 재고주택이죠. 중고주택이라고 하죠.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죠. 이런 매물들을 시장에 나오게끔 만드는 정책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신축 공급이죠. 주택수가 제외된다. 이 준공 비아파트 말 그대로 건축주 분들이죠. 건축주 분들 주택 많이 지어라.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신축을 공급해라.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게끔 정부의 노력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공공도시인 복합사업 개발 거래 제한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도시인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거래를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를 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현금 청산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권리만큼 싹 다 받아가면 다행이겠는데 그 권리만큼 싹 다 주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어쩔 수 없이 입을 수밖에 없는데 요번에 도심 복합 사업 개발 제한을 풀었습니다. 무주택자 분들 한해서 1회 거래가 가능하게끔 변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별이죠. 물건별 한 번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매도자고 이제 B라는 사람이 매수자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한 번만 거래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B라는 분이 매수를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나 이 물건 마음에 안 들어. 난 팔아야 되겠다. 다시 팔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건별로 한 번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1회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 물건도 마음에 들고 저 물건도 마음에 드니까 한꺼번에 내가 두 채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공급권, 바로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래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는데 이것도 입주권 거래죠. 전매 제한을 풀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말 그대로 아파트 만들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을 때까지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아예 그냥 규제를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때 당시에는 빌라죠. 빌라 당시에도 한 번 거래가 가능하고 바로 또 입주권 상태에서 또 한 번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는 언제부터? 바로 25년도 7월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잔금 기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5월달이나 6월달에 계약서 작성해 놓고 잔금은 7월달 이후 뭐 7월 중순, 7월 말 이렇게 잔금을 계산을 하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금 기준일 이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꼭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필수 확인. 왜? 구역 지정이죠. 지금 많은 지역들이 구역 지정이 된 구역도 있고요. 아니면 후보지로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별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싹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부터 9차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권리 산정 기준일 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전까지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후에 거래를 하면은 현금 청산이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바로 신축이죠. 권리 산정 기준일 이 이후에 신축으로 만들어진 매물을 내가 무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떡하니 샀다. 그러면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겁니다.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 이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이런 매물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지만 현금 청산을 안 당할 수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6년 부활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돼 말아야 돼 굳이 등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귀찮은 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고 역정세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등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택임대사업자 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 6년이 부활이 되면서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돼서 단기 6년 임대가 도입이 확정적으로 됐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 6월 4일 이후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등록이 가능하게끔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시면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비과세 특례죠.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비과세 특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과세 특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어. 뭐 예전에 이제 4년 예전에 뭐 8년짜리를 등록을 했던 10년짜리를 등록을 했던 단기는 이제 없어졌었으니까 그전에는 그래서 이런 8년간 10년을 등록했을 때 명의별로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폐지가 된 거죠. 그렇죠? 폐지가 돼서 앞으로 비과세 특례는 무제한 가능하게끔 변했습니다.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있다. 내가 거주주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 안에 많은 주택을 등록을 해도 어떻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주주택 팔고 다음 주택 사고 그 다음에 또 거주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해서 또 팔고 그 다음에 또 거주주택 사서 2년 보유해서 또 팔고 이러면서 계속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등록한 빌라 자체가 재개발이 돼서 튀어나왔다. 그럼 이거 자체가 또 큰 수익이 되겠죠. 그쵸? 이거 팔아서 또 수익 보고 그 다음에 거주택 비과세 특례로 또 수익 보고 이것도 재개발돼서 또 수익 보고 여기에 등록해서 주택수 또 늘려가면서 또 비과세 특례 받을 수가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해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내 수익을 늘려갈 수가 있게끔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적 혜택도 보시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 안에서도 비과세 특례까지 무제한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적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이 내용도 정말 획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약시 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라든가 비아파트를 매수를 해놓고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정말 획기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기가 살짝 애매했습니다. 왜 애매했냐?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지가 1억 미만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억 6천까지만 혜택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매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서울 수도권 안에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 1억 6천 이하의 매물만 혜택을 보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거죠. 어떻게 변경이 됐냐? 면적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85제곱미터 이하 국평이죠. 국평만큼 늘어났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원, 수도권이죠.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공시가 기준에서 만약에 매매가로 이제 환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 평균적으로 봤을 때 8억이죠. 약 8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가 기준으로 8억이면은 서울 안에서 웬만한 빌라
빌라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냐?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을 유지할 필요가 앞으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주택 기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사면 안 돼,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나 무주택 유지를 해야 돼?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묻혀두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재개발 빌라 투자가 필수적으로 한 채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채만 사야 됩니다. 무주택 인정 기준이 세대당 한 채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두 채, 세 채 넘어가면은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택 하나, 빌라 한 채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뉴스 기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집권을 잡고 나서 22년도 5월 10일 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며칠 안 돼서 이것을 바로 시행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권 잡는 날이 5월 초였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5월 10일 날 바로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 유예를 바로 시행을 한 겁니다. 이게 1년씩 연장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26년 5월 9일까지 지금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1년씩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중과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양도세 자체가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한시적 배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최소 2년은 보유를 해야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점 꼭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보유를 안 했다. 그러면 혜택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2년 보유를 해야지 혜택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강남 3구라든가 용산만 이제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정지역이죠.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중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쓸데없는 정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산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게요? 아니면 강남 3구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이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의 집값이 또 얼마나 높은지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양도세 중과로 싹 다 뺏겨야 된다? 엄청난 금액이 양도세로 나올 겁니다. 그만큼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내용 자체가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봤을 때 현 시점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대적인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니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부 완화를 통해서 공급이 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대대적인 완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만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매가라든가 전세가 자체가 계속적인 바닥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만큼 신고가는 신고가 지역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역의 경우는 신고가 지역이 최상급지 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아파트로 봤을 때 그런 지역의 경우는 솔직히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거래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공급 정책을 지금 현재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정책이라고 하면은 신축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정책이 있을 거고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주택이라고 해서 다주택자 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끔 만드는, 그 다음에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게끔 만드는 정책이 현재 시장 안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비아파트죠. 비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왜? 어쨌든 공급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들어가서 비아파트죠. 빌라, 노밀집 지역의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면 갖기 싫어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비아파트 올해 안에 무조건 투자의 방향을 세우면 좋겠는데요. 우선 주택수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적으로 다양한 혜택이 완화가 됐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6년이 부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약 관련해서도 무주택 인정 기준이 확대가 됐고 재개발 완화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절차를 굉장히 또 간소화시키는 그런 완화 정책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끔 노후도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완화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될 수가 있게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2025년도의 경우는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혜택을 볼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비아파트 소형주택입니다. 소형주택, 즉 빌라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한 채 무조건 소유를 하고 있다가 청약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주택수를 조금 더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세금적 혜택 보고 이렇게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2025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죠, 시청자분들. 바로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투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입지 선정입니다. 내가 투자 금액이 1억이 있다라고 해서 내 투자 금액이 1억밖에 없으니까 변두리 외곽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죠? 내가 1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 중심지 안에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에서 3억대 소액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용산, 한강변, 역세권으로 투자의 방향 금액대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대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연신내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공공도시인 복합사업지구죠.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에 복합사업지구가 구역 지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마포 한강변이죠. 마포 한강변도 1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왕십리 역세권에도 1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역세권의 경우는 정부가 밀어주는 이제 사업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강변의 경우는 최고가 아파트 계속해서 나오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자들이 선택을 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한강변입니다. 이 한강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희소 가치를 품고 있는 정말 입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연신내 같은 경우도 역세권 주변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한역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억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공원뷰 재개발 구역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2억대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정말 웬만한 지역들이 지금 투자 금액 자체가 4억대에 육박합니다.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에 추진이 되고 있고 동의서를 걷고 있고 확정이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경우는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무겁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지역의 경우는 용산 공원부를 다이렉트로 이제 조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 자체가 2억대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억대죠. 3억대 같은 경우는 자양동 이제 한강뷰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도 한강뷰를 다이렉트로
위주로 조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단지로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구역인 만큼 조합원들의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억에서 3억대 용산, 한강변, 역세권 주변으로 저희가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제 투자 상담은 이제 상담 시간에 오픈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은 상담 예약 도와드리면서 임장도 하시면서 투자하실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2025년도 부동산 완화 정책, 그 중에서도 비아파트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의 경우는 비아파트 위주로 투자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경우도 이번 기회에 비아파트, 소형주택 1억에서 3억대 투자 지역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의 경우는 전화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